예, 한 청년이 밥 먹을 새도 없이 일하다 숨진 구이역. 그곳엔 지금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의 포스트잇 메모들이 빼곡히 붙고 있습니다. 그 글들을 보면요. 지하철 굉음이 너의 비명소리처럼 들린다. 라든지 이번엔 내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이런 글귀까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얼마 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그 현장에도 추모의 포스트잇이 벽면 한가득 붙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과거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풍경. 이 포스트잇 추모에 담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곽금주 교수 연결을 해보죠. 곽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놀랐어요. 강남역에 이어서 이번 구의역에서도 보이는 이 수많은 포스트잇. 이게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민들의 마음은 뭘까요? 일단은 애도하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꽃을 희생자들 있는 그 거리라든지 이런 데 두는 것들이 많이 일어났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뭔가를 표시하고 싶고 그거를 기리고 싶은 어떤 그 상징처럼 사용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포스트잇이에요. 예. 자신의 생각을, 감정을 뭔가를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훨씬 더 적극적인 형태인 거죠. 리본과 촛불보다도. 그렇죠. 훨씬 각자의 어떤 생각들을 여기다 적게 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추모를 떠나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우리 사회에서 이 답답함에 대해서 호소하고 뭔가 반항하고 저항하고 전달하고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우리 국민들 대중들이 뭔가 자신을 스스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NS라든지 인터넷상에서도 자신의 생각들을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수많은 포스트잇들 중에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문구가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이거를 많이 쓰는 지금 대상들이 젊은 층이잖아요. 맞아요. 20대, 30대.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가 더 크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고요. 그중에서 청춘은 쓰고 버려지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거, 그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이 청년들의 심리가 굉장히 암울하고 답답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하고 정확히 똑같은 문구에서 감동을 받으셨네요. 저도 청춘은 쓰고 버려지는 기계가 아니다. 이 문구가 유독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2030이. 아마도 같은 느낌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지금 세대들이 어느 세대보다도 가장 불안을 느끼는 세대거든요. 또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정하다든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사회가 안전하지도 못하고 저 죽음을 내가 맞이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경우 피해자들도 자기 또래예요. 그래서 이렇게 척추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회에 대해서 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그 공감, 동질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더 많이 추모를 하게 되고 더 많은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구의역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 2월에 졸업한, 취업한 지는 7개월밖에 안 된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청년이 취업을 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까. 컵라면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밥 먹을 새도 없이 일하면서도 얼마나 취업을 하는데 기뻤을까. 이 처지가 어땠을까. 여기에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2030들은. 그렇죠. 그러면서 더 많이 아파하고. 근데 요 사이에 많이 듣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 헬조선, 흑수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게 상당히 자괴감이 묻어있는 표현이었는데 그것과는 이 포스트잇 추모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러한 자괴감이라는 거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에 관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절망을 해버리고 아예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죠. 뭔가 절망스러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일들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봐라. 이거가 진정 제대로 된 나라냐. 이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과감하게 저항을 하고 메시지를 호소하고 이런다라고 볼 수 있겠죠. 헬조선 이민 가고 싶다 아몰랑이 아니라
우리가 추모의 글을 붙이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사회를 바꿔보자라는 네. 예, 이런 변화. 네. 저는 보면서 한 가지 더 느낌이 왔던 게 아직 우리 사회에 정의란 게 그래도 남아있구나. 공감 능력이 살아있구나. 이런 좀 안도감이 드는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그 구의역 수리공 청년이 밥 먹을 새가 없어서 컵라면을 들고 다니며 먹었다라는 게 알려지자 그 사고 현장에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하면서 먹을 걸 갖다 준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공감을 할 수 있고 예. 또 뭔가 안 됐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춘은 쓰고 버려지는 기계가 아니고 아직도 이들이 살아있고 예. 아직도 이들이 뭔가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 좀 사회가 더 반응을 해주고 좀 더 이들의 목소리를 그냥 간과하지 말고 뭔가 끌어안아주고 대처를 마련하고 예. 그 이전에 예방책도 마련하고 적극적인 그러한 정부의 뭐 노력 같은 거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부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현상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런 추모 현장마다 비슷한 풍경이 이어질까요? 아마도 이러한 비슷한 현상은 일어나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또 다른 형태로 추모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달라지면서 지속적인 그러한 목소리를 내고 이게 바로 대중의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모의 풍경도 점점 진화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곽금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남역에서 구의역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포스트잇 추모 풍경 그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